자, 이제 4단원 해볼게요. 4단원 유전입니다. 유전은 뭐냐면 이제 그 형질을 전달하는 건데, 이 형질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유전이라는 건 단백질 합성 정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전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유전 정보의 체계예요. 그랬을 때 유전체, 잠시만요. 유전체라는 게 있는데, 유전체는 한 개체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유전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를 쪼개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RNA가 여기 있고, 이제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제 염색체가 여기 있어요. 염색체 또는 이제 염색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몸체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포 분열을 배울 건데, 이 분열기에 존재하는 게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체라는 게 몸체자니까 좀 뭉쳐져요. 그리고 사라는 건 실사자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간기라는 시기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경우에는 23쌍으로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염색체는 염색사가 똑같은 말입니다.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냥 분을 잘 달려고 뭉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염색체는 이제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DNA는 결국 이제 실 같은 거예요. 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빨간색 표현하면,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8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4개, 5, 6, 7, 뭐 6개, 8개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감겨서 나갑니다. DNA가 요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안 뭉치게 실타래를 묶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이 DNA는 이제 유전자와 비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 한 개에 이것들이 수만 가지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유전 정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이제 형성은 언제든 됐죠. 몸체자니까. 형성은 이제 그 분열기를 우리가 M기라고 하는데, M기의 분열기 중에 전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분열기 전기에 이제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실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사에서 응축을 하면서 염색체가 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색체는 문제에서 봤을 때 이제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염색체의 개수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게 상동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가능하거든요. 요 파악을 어떻게 하냐면 동원체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체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랑 요거 요러한 형태로 염색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빨강색 치는 게 동원체예요. 알겠죠? 여기 동원체인데 얘는 동원체가 한 개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염색체예요. 그리고 요 형태는 뭐냐면 얘도 그냥 염색체인데 얘는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두 개가 복제된 거예요. 복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될 때 S기 이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기를 지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S기는 신더시스기라 해서 DNA를 복제하는 식이에요. 왜 복제를 하냐면 일단은 복제를 하면서 이제 동일한 걸 두 개 만들어요. 동일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DNA가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그림 잘 적어볼게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요렇게 나눠서 세포 분할 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야 똑같은 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DNA 복제를 합니다. 그다음 요렇게 돼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선생님 그럼 상동 염색체가 뭔가요? 하면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얘기하면 상동 염색체는 그 염색체 번호가 같은 애들이에요. 동일해서 같은 형질의 유전자를 표현하는 게 쌍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성인자, 유성인자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형질 A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유전자형으로 나타나면 라지 A 라지, 뭐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이 형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동이 되면 이게 상동이라고 하면 여기 A 있으면 여기 스몰 A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요 쌍을 상동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언제 나타나냐면 접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얘는 언제 나타나냐면 이제 감수분열 여기서 받은 게 제1감수예요. 제1감수 분열 전기에 나타나요. 왜냐면 이 제1감수 분열에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뭘 합니까? 상동염색 분리라잖아요. 상동염색 분리를 통해서 2n에서 n으로 바뀌죠. 맞지? 요 식이니까 요걸 알아두시면 된다 라는 거. 되나요? 그 다음 오늘은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염색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염색체의 구조를 볼게요. 이제 그러면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된다 했어요? DNA하고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다 했죠. 맞아요? 요 단백질이 요 쌍이 요거는 한 개인데 얘는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뭐 이러한 실이라고 하면 히스톤 단백질은 요런 거였죠. 이런 거였으니까 얘가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가 조합을 하게 되면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돼요. 좀이라 하기도 하는데 얘가 여러 개 있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그렸던 거. 요거가 실타래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댔잖아요. DNA가 돼 있고, 그죠? 요게 뉴클레오솜이에요. 요 한 개가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모이면 뭐가 되냐면 염색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염색사가 이제 분열기라고 하는 이 M기에서 뭐하죠? 응축을 하죠. 응축을 하면 염색체가 돼. 그러니까 염색사랑 염색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를 뿐. 얘는 이제 간기 때 존재하는 거고, 얘는 이제 분열기 때 존재하는 거고. 알죠?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랬을 때 이 DNA를 좀 살펴보면 DNA는 헥산이죠. DNA. 다이리보스, 그러니까 디옥시리보스, 다이옥시리보스 뉴클레오 엑시드라는 형태인데 헥산입니다. 헥산. 그래서 헥산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랬을 때 이 헥산의 단위체가, 여기는 뉴클레오죠. 폴리라는 말은 뭐죠? 다중의라는 의미였죠. 다중의 폴리. 롤리폴리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슨 됐어요?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었고, DNA이다 보니까 이 당은 뭐였죠? 디옥시 리보스 였어요. 그랬을 때 디옥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리보스는 C가 5개인 5탄당이거든요. 근데 5탄당 중에 탄소 한 개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염기는 DNA니까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되어 있고, 맞아요? 요것들이 DNA를 구성할 때는 이중 나선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염기의 상보적 수소 결합으로 이 이중 나선 구조를 우리가 그리고 있죠. 되네? 그리고 요것들은 결국 유전자하고 비유전자가 DNA 한 개에 수만 가지가 있는 요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염색체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염색체를 종류를 이제 대략적인 그림 봤으면 종류를 살짝 보면 염색체의 종류, 오늘 염색체까지만 할 겁니다.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마치고 바로 이제 연구실 출근해서 찍는 거라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종류는 이제 성별 구별에 따라서 상위 염색체와 성 염색체로 구분해요. 근데 상은 서로 상자를 쓰니까 암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암수 서로, 그러니까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수 구분이 없고 얘는 암수 구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사람의 경우에는 상염색체가 22쌍 상동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몇 개예요? 4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청렴체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자를 못 씁니다. 잘
뭐라든 마셔야겠죠. XX로 구성되고 XY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쌍이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줬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쌍이다 또는 쌍이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 표현해준 거 우리가 핵형이라고 해요. 핵쌍이라고 해요. 핵쌍. 핵형은 이제 염색체 모형이고, 핵쌍이 쌍이면 2n, 쌍이 아니면 n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n이 돼 있으면 쌍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동염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알게 된다. 됐을 때 이제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2에는 44 플러스 XY를 가지고, 여자는 2에는 44 플러스 XX를 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쌍이 되면 일반적으로 체세포나 또는 생식세포의 원세포 있죠. 세포의 원세포가 이거를 가지고, 쌍이 아닌 요거는 일반적으로 생식세포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진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또 상동염색체예요. 다시 복습입니다. 상동염체는 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쌍이 이제 같은, 이제 상동염체는 쌍을 이루고 있는 건 상동염체라는데,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쌍을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이때 같은 유전 정보는 결국에는 대립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상동염체가 상염색체의 상동이다 라고 하면 크기하고 모양이 동일해요. 근데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인 상동염체인데, X의 크기가 Y의 크기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이제 볼게. 앞에 했던 거 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염색체와 염색 분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립 유전자도 같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얘는 한 개 있으니까 n이죠, 맞죠? 여기에 b랑, 그러니까 염색사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관계는 그냥 편의상 염색체로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원래는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요 형태에서 왔어요. 이제 B, 라지 A가 이제 분열을 하면 되는데, 뭐 분열하거나 또는 일러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제 그 S기 이후에 DNA 복제가 되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했을 때 얘도 그냥 n이에요. 왜냐면 동원체가 한 개잖아요. 맞죠? 여기 동원체가 한 개예요. 각각 한 개일 때 얘네 두 개는 복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해요.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분신이다 이런 거죠.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얘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n을 가져서 이렇게 나타나면 얘는 정자 또는
난자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얘는 정자 난자가 분해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2감수 분열에서 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러면 되고, 그럼 일반적으로 체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다 할게요. 이제 우리 대립면에도 같이 봐야 되니까. B, 라지 B. 그러니까 요걸 보면 B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문자 같이 있죠. 그러면 상동연수체예요. 요거 두 개는 이해되죠? 라지 A, 라지 A예요. 그럼 요 형태는 대립 상동연수 상태니까 2N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체세포나 또는 이제 생식세포의 원세포에서 요 모습을 보입니다. 했을 때 얘가 이제 우리는 염색차로 표현하지만 편의상 염색체로 표현 안 돼 있어요. S기 이후에는, S기는 막 이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기를 끝나야 복제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DNA 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DNA 복제 중 복제를 하고 있죠. 복제를 다 끝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는 얘도 마찬가지 2N 상태예요. 동원체가 개수가 이렇게 한 개씩, 두 개 있으니까 요때는 이제 그 체세포 분열기나 분열에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만약에 이제 감수 분열에는 감수 분열에서 제1감수 분열 때는 상동이 접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동원체 두 개.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잘 하려고, 어차피 저희 동원체 중심체가 붙어서 복제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복제 잘 하려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염색체에 대한 기본 내용 끝나요. 그래서 내일은 올라갈 게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을 보고, 이제 다음엔 또 이제 사람의 유전을 좀 보고 이제 끝낼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